자, 우리 구름 스페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아이들 말에 상처받을 때는 어떻게 감정 처리하시나요? 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이해하지만 상처가 돼요. 아이들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생님을 상처 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일단은 그 말이 나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뭐 혼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어른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안 돼. 어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나쁜 표현이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선생님도 어른이고 하지만은 선생님도 처음이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또 기분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또 아이들한테 또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이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면 또 무뎌지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아이들이 모르는 거니까 할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표현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따로 아이들을 부르기는 하죠. 따로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쁜 표현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상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쌍욕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생활지도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알아들으시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좋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좀 생활 지도를 조금 해달라고 언어 지도 조금 봐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 말에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모르고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중을 좀 잘 따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얘가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선생님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걸 알고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지 그거는 선생님께서 구분을 좀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얘네가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선생님을 욕하고 의도적으로 선생님을 상처받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거기서 지시면 안 돼요. 지시면 안 된다는 게 말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기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선생님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이 말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를 얼굴로 막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선생님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일단 무표정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무표정, 웃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표정으로 받아주시고 그 행동, 언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약간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름 스페셜 선생님. 자, 윤달 선생님, 고학년 저한테 이기려고 덤빕니다. 화낼 기운이 사라져요. 반복적으로 말해도 속이의 경일기. 고학년 착하게 대하니까 만만히 봅니다. 요즘 이게 고민이네요. 선생님한테 덤빈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좀 나쁜 말을 쓰고 좀 쌍스러운 표현을 쓰고 선생님을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준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그때 그 감정의 변화가 표정으로 드러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네가 이겼어라고 알려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표정에서 변화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한 톤으로 그 생활 지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상처받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속이의 경일기긴 하지만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고 생활지도 하실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도위원회도 있을 거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네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적인 차원으로 위원회
위원회에 넘어갈 거다. 그리고 네가 회부가 돼가지고 징계 절차가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어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년에서도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애들을 타이르고 생활지도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악용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오히려 저 같은 덩치 큰 남자 선생님들이 조금 무섭게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조금은 애들이 수그러드는 게 있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애들도 이 남자 선생님들 마저도 무섭게 하기는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걸 애들이 알기 시작하면 애들이 거기다 대고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남자 선생님들도 우습게 보고 그냥 교직 자체, 교사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야. 걔네가 학교 뒤편에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선생님들이 왔어. 너네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선생님들 왔는데 거기다 대고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어. 그러고 나서 선생님 저희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혼도 안 내고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타이르고 얘들아 여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는 뭐 나가서 피라고 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반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담배 피는 거는 나쁜 거야. 담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지 알지? 담배는 몸에 나쁘기 때문에 담배는 피면 안 돼. 담배는 어른이 돼서 피자. 애들이 이걸 듣겠냐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되고 혼내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체벌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너희들을 뭐 어느 정도 징계 절차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는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교권보 뭐 침해에 대한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는 줍니다. 가정통신부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학교폭력을 일으켰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고. 물론 처벌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애들한테 협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마저도 안 알려줄 거냐 이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매뉴얼적인 걸 살짝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도는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달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남녀공학 중학교 여교사입니다.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반항하는 남학생들 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뭔가 깁싸움 같은 게 느껴지고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기만 하네요. 쉽지 않죠 선생님. 남자애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좀 데려다 놓고 생활지도를 좀 세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눈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뭔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싸움이라고 느껴지신다는 거는 선생님께서도 지금 뭔가 감정 조절이 안 되신 상태로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아이들을 지금 생활지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남학생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남학생들이 뭔가 조금 센 얘기를 하거나 상처가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의한 감정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얼굴에 뭐 표정이 뭐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선생님 표정이 변하게 되고 얼굴 톤이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더 선생님을 우습게 봐요. 남자애들 특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감정의 변화가 표정으로 절대 드러나시면 안 돼요. 절대 드러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하실 때는 선생님 눈을 항상 보게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아이들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항상 뭔가 생활지도를 하실 때 구체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너를 생활지도를 하고 혼을 내고 훈육을 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이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라는 거를 평상시에 조금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반복적으로 생활지도를 받거나 이럴 거예요. 그죠?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이럴 거거든요. 그럴 때에도 선생님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아이가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설령 이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문제 행동은 아닐 때, 그런 것마저도 선생님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랑도 레포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먹힙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이 아이들한테 효과를 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유념하시면서 생활지도를 좀 하시기를 바랄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그 다음. 자, 윤달 선생님. 자,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치거나 강하게 말하면 아이들과의 라포가 무너질까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군요. 제가 처음 첫 기간제 한 지 4개월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정말 아이들과 하하호호하고 학교 일도 재밌었는데, 점점 아이들이 흐트러지고 하니 수업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니까 마음이 떠나는 중입니다. 애정 가지고 하고 싶은데, 수업 준비 의욕도 사라지고 줌 수업 때 오늘도 제가 수업하는데 이어폰 빼놓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쪽 몇 번 발표해달라고 말했어요. 하니까 네 하더라고요. 소리 최대로 줄여서 못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말해주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글부글. 자, 소회의실 열면 뭐합니까? 모두 말 동안 하고 지들끼리 수다나 떱니다. 교사가 현타가 많이 오는 직업인 줄 몰랐어요. 요즘 새삼 느낍니다. 아, 진짜 선생님 웬일이야. 윤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선생님께서 무서우셨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들 소리치거나 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레포 무너질까봐, 깨질까봐, 지금까지 쌓아놨던 아이들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그렇게 지금 두려워서 지금 그 큰 소리 못 내시는 거잖아요. 좀 단호하게 못 하시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긴밀하게 쌓아오신 레포가 선생님께서 그냥 큰 소리 한번 치셨다고, 또는 아이들한테 혼 한번 내셨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한테 생활지도 하시고 훈육하시고 뭔가 좀 생활지도를 좀 강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지도가 계속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레포가 깨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활지도가 진짜 망가져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랬을 때 느끼는 선생님의 상처라든지 선생님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졌을 때 오게 될 학습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 요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이라도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야 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조금 힘든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